일반 시청자들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선대위라는 게 지금 한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달려가잖아요. 뭐 총괄 선대위원장도 있고 상임 너무 선대위원장도 있고 많아. 네. 본부 위원회 너무나 많은데 실장도 있고. 솔직히 어떤 조직이 핵심적으로 주로 역할을 하는 겁니까? 후보 직할 조직과요. 직할 조직. 사무처 조직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실무 집행권을 가지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딱 세 자리예요. 세 자리. 네. 총괄 선대 본부장. 네.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게 보통 사무총장이 관례적으로 하거든요. 이번에도 뭐 사무총장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다음에 바로 직속에 총괄 상황실장. 총괄 상황실장. 이런 실무적인 일을 정말 모든 걸 다 처리해요. 상황실장이 총괄 상황실장이. 예를 들면 아침에 선대위를 하게 되면 총괄 상황실장이 각 이제 본부장들 딱 모아놓고 일단은 회의를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 회의를 갖고 공식적인 회의를 총괄 선대 본부장이 또 본부장급, 위원장급 딱 모아놓고 회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총괄 선대 위원장한테는 저희들 뭐 이렇게 좀 보고를 하는 형식적인 거지. 네. 제일 핵심 자리는 두 자리고 네. 진짜 핵심 자리가 있어요. 일정 팀장. 이거 저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일정 팀장이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맞죠?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직함을 국회의원들이 위주로 많이 맡다 보니까 그 인선에 물론 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실무 보는 사람들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부장, 실장, 음. 팀장, 요 직접 실무 체계가 실제 결정권을 다 행사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른바 이제 얼굴 마담 역할들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상임자가 들어가는 선대위원장은 또 달라요. 큰 방향의 흐름을 윤여주는 상임입니다. 네네네. 네, 박찬대 상임이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니 근데 상근 비상근이 있더라고. 그렇죠. 박찬대는 상근, 나머지는 다 비상근이야. 그러니까 사무실 안 나와도 돼. 근데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이렇죠. 너무 많아서. 비상근 총괄 선대위원장은 그냥 네. 이런 방 하나에다가 책상 하나씩 주고 상근 총괄 선대위원장은 따로 방을 하나 주세요. 그래요? 방이 따로 그렇구나. 있구나. 네. 저는 원장님 진짜 궁금한 게 인수위가 없잖아요. 네. 그럼 선대위 체제로 그럼 저는 거의 이게 전환이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요. 그래요? 이미 어디선가 하고 있겠죠. 이미. 아마 제가 2012년 대선 때인데 한 4, 5일 남겨놨는데 모 선배가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이지. 야, 인수위 한번 짜봐 그러더라고. 근데 형, 내가 무슨 인수위를 짜려? 너 그런 거 잘 짜잖아. 그냥 저만 짰겠어요? 수십 군데 그런 거 짜고 있었을 거야. 종합 정리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후보한테 갖고 와서 승인을 받는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른 게 당이 완전히 이재명 중심으로 그렇죠.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당 공식 체제에서 저는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수위 짠다고 하면은 건방지다. 자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비공식적인 어떤 흐름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하나도 못해서 여쭤보면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네. 뭐 어떻게 정부를 끌고 갈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것을 짜고 정권 출범하고 난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국정과제위원회 이런 거 띄울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큰 카테고리를 보니까 먹사니즘 위원회, 잘사니즘 위원회는 알고 있었는데 편사니즘 위원회, 그다음에 꿈사니즘 위원회가 있는데 산이즘으로 끝났다. 이런 말들은 좀 어떻게 훈련된 말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재명 이게? 대표가 평소에 그런 말 많이 네. 썼잖아요. 먹산이 좀 많이 썼고 저는 잘 먹고 잘 노니 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회자되다 보니까 네. 아마 좀 그런 식으로 붙인 것 같고요. 목표는 이거예요. 선진국형 삶. 선진국형 삶이다. 선진국형 네. 삶을 이런 재밌는 조어들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되면은 어디까지 관심을 갖고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변에 들어봤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엄청 신경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공약과 정책에 들어간 숫자를 보면은 이게 가능한 숫자인지를 꼭 실무자한테 물어본다고 하던데 원래 후보들이 그렇게 좀 챙깁니까? 세세하게?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잖아요. 네. 747 뭐 이렇게 MB 때도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도 뭐 줄푸세 했었는데. 기억나는데. 줄푸세. 이런 거 있고. 거기서 뭐 몇 퍼센트 성장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네, 것도 있었던 3만 것 달러. 같고. 오늘 지금 네. 내가 떠드는 거잖아요. 5만 달러 맞아. 시대 오. 주가 5천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요새 오 떠들잖아요. 세계 경제 5위. 박진영 주가 5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네. 와. 오. 주가 5천 갔으면 좋겠다. 진짜. 네. 네. 주가는 꼭 올려주세요. 네. 네. 아니, 그런 이게 딱 상황이고. 상징적으로 네. 보여주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해. 저는 이제 막 그
보수에서 어떠한 이제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기획서 같은 걸 몇 번 제출했을 때 그때 1, 2, 3, 4 프로젝트 막 이런 1, 거를 2, 3, 4 프로젝트 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1. 하나 된 가정. 좋다 그래, 좋다. 둘도 없는 친구 뭐 이렇게. 2. 2명 이상의 자녀. 네. 3. 그때는 이제 3만 달러 이상. 네. 4. 뭐 4가지의 뭐 특기, 문화, 향유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내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그거를 기억하기가 쉬운 것 같긴 그러니까. 해요.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저는 철저하게 명사,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좋아하는데. 아니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캠프에 있으면서 기한을 한 그런 숫자적인 공약 같은 것들이 만약에 정말 후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유력한 후보가 떠든다면은 굉장히 흠모진할 것 같아요. 흠모도 아니죠. 뽕 맞죠. 혼신의 힘을 맞춰가지고 면사 공공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모셔봤을 때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측근은 막 하면서 제가 하는 말이 다 기사화 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때 처음에는 신났는데 나중 되니까 에이, 전화 받기도 싫고 아. 괜히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 또 잡혀가가지고 아니 갑자기 궁금한 건데 혹시 그 김무성 대표랑 오래 지내셨고 중요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기사가 나가서 측근 멘트로 나갔는데 그 대표가 화를 크게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화내신 적은 없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2016년도 공천을 앞두고 네. 살생부 오. 당시 청와대 살생부 그거를 제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얘기했어? 밤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자한테 이거는 쓰지 말아라. 내가 이제 언제 쓰라고 내가 확실히 얘기를 해주겠다. 흐름에만 참고하고 있다가 네. 네. 그래서 내가 수첩까지 이렇게 다 보여줬어. 어. 그때 다음날 썼더라고. 에이, 쓰라고 준 거지.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기자를 믿어?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이. 기자는 하루 어때요? 이틀 절대 기자는 안 믿어. 아, 하루 저 정도면은 이틀 사실은 쓰라고 하는 굉장히 거 아니야? 강력한 징표이기 네. 때문에 특히나 이제 청와대와 여당 사이의 갈등이라는 거는 둘도 없는 특정 기회죠. 사실 그런 낚시거리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쉽게 하루 얘기하면. 이틀만 네. 써라. 그리고 쓸 거면은 나한테 얘기해줘. 그럼 내가 이름을 내가 몇 명 확인해주고 불러주겠다. 그때 3, 40, 팩트를. 그렇게까지? 40명 살생부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냥 당연히 가로 열고 기사 쓰지 말라고 하고 가로 닫고 다 보고 했겠지. 이걸 안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이 있어요. 조선 말고 경향을 만났어야죠 그때. 경향은 제가 대표적인 걸 하나 줬었지. 뭐 줬죠? 근데 기사를 못 썼어. 아 그래요?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오. 헌재에서 네. 그때 8대 0인가 9대 0인가 맞아. 예.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음. 근데 당시에 이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천 대표 딱 이러는 거예요. 천정배 당시 원내대표였나 봐. 네. 큰일 났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음. 귀를 싹 기댔지. 그랬더니 이제 8대 0, 뭐 9대 0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큰일 났네. 빨리 회의 소집하게. 아 이거 대책을 헌재에서 마련하니까 행정수도 이전하는 거. 관습원법 이야기 네. 위원이라고. 위원이라는 거. 그 제가 그때 이용욱 기자 있잖아요. 연락을 해줬어. 네. 9대 1이야 9대 1. 그렇게 얘기해서 그랬더니 위에 보고를 했대. 근데 8대1 잘못 나온 들고 거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9대 1로 내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 잘못 들었겠지. 9대 1이 어딨어. 그리고 걔네들 취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8대 0이었지. 8대 0이 그랬을 8대 거예요. 0이었구나. 네. 내가 9대 1이라고 해가지고 막 급하게 얘기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기사를 킬했는데 다음날 오후에 대문자가 엄청난 특종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마어마한 특종을 네. 놓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 건데 많아요 그런 거. 그 아까 이재명 그 후보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숫자만 챙기는 게 아니고 지금 네. 그 지역별로 득표율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거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 의원들의 지역구의 대선에서의 득표율을 나중에 총선 공천에도 반영하겠다. 이런 적 없었다면서요 원래. 아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여기 시스템으로 네. 돼 있어요. 그래요? 이재명 대표의 뭐 오다가 아니라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원래. 시스템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 자기 득표율보다 낮으면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 거네.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 아, 열심히 한 기준이 거네.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지역별 차등도 약간 있습니까? 지역별? 당연히 있죠. 지역별로 차등. 아니 그러면서 그 역할을 중책을 맡을 분이 추미애 의원이 맡은 것 같은데 이분이 골목골목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 그러니까 골목골목 다니면서 표 끌어와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게요. 옛날 정치하시던 분들이 그런 거 잘해요. 요즘 정치인들은 쉽게 말하면 우리 편만 보는 유튜브 나가서 떠드는데 뭐 정신이 없는데 그렇죠, 네. 옛날 정치인들은 상대편
그리고 중도적인 분들 이런 분들 설득해서 끌어오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입하는 분들 보세요. 젊은 사람들, 새로운 신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 베테랑들. 이게 표대예요. 이게 표대. 정치는 실제로. 원래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고전적인 인물들을 데려온 것 같지만 실제로 고전적인 수법이 결국은 선거에도 통한다. 당연하죠. 네. 아니 편 갈라가지고 따로 유튜브 보는데 어떻게 표를 갖고 오겠어요. 그렇죠. 같이 네. 만나야지. 하다못해 한 표 두 표라도 갖고 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골목골목 다닌다. 네. 그 선거 유세를 직접 이제 소장님도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그 우리 상대방 어떤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까 보통? 이게 그냥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스팟 지점별로 유세하고 그냥 떠나고 이거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은요, 그냥 우리 당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원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듣거든요.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야 진짜. 돼. 시장 골목 걸어 다니면서 들어가고. 손잡고 눈 마주치고 유세는 별로 사람들이 시끄러워해요. 근데 진짜 직접 만나면은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정말 반가워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눈 마주치고 악수하고 어.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고 정말 네. 이렇게 해야 표가 되지. 그냥 유세차 형식적인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더 깊게, 더 넓게.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인사하러 다니는데요. 초짜들은 보면 오늘은 여기 갔다, 제일은 여기 갔다, 막 늘 지하철역을 바꾸는 네.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늘 가던 곳에 있어야 돼요. 늘 토요일은 이 사람은 이 등산로에 있는 사람. 여기서 보인다. 네, 늘 네.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늘 한 사람 만나라도 깊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AI 유튜브 시대가 돼도 그렇지, 안 하려고 통하는 클래식은 거야. 영원한 그러니까, 거야. 네. 직접 네. 만나면은. 이거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옛날에도 많이 이제 각 선거 캠프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뚜벅이 유세단. 뚜벅이 유세다. 걸어다니면서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운동화끈 한번 딱 묶어주는 퍼포먼스 하고. 그래요. 그냥 다 그런 거. 걸어다니면서 해라. 네. 이렇게. 안 그래도 그런 방법들이 저도 해보면은 직접 친밀하게 사람이 후보가 다가섰을 아이, 때 그럼요. 마음이 좀 움직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민의힘은 지금 여전히 경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그런 네. 상황인데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에 유튜브에 국민의힘 2차 경선 ARS 투표가 부정선거다라는 또 의혹이 또 이렇게 제기되고 또 있다는 부정선거가 건데 나왔어요? 아, 정말로 남의 선거 가지고 이긴 선거 가지고 하는 거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끼리도 이런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이게 황교안 전 네. 총리가 나경원이 떨어진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거는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SKT가 지금 해킹 당했잖아요. 네. 유심 이게 해킹 당했다. 이게 부정선거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돼. 그게 또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헛소리다. 아니, 정말 믿기지가 않은 게 이분이 검찰에서도 고위직했죠. 법무부 장관 했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돌아버립니다 진짜.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진짜. 믿는 건지 진짜 이상해. 아니면은 본인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른 척하면서 네.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소신은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부정선거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분들 좀 공무원 사회에서 퇴출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이건 공무원들에 대한 폄훼예요. 이거. 아니 그리고 본인이 만든 건지 뭐 캠프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지지한 사람이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예를 들면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하면 사람들하고 잘 모르겠음 막 이렇게 한 20% 되잖아요. 거기다 동그라미에서 이게 자기 거라는 거야. 잘 모르겠음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양식이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싶어요. 그러니까 몇몇 캠프에서도 막 이러더라고요. 쭉 이제 계속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음. 그러면 무응답층이라든지 의견 네. 보류층 이런 데가 다 자기네 표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게 의견 표명 안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를 지지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얘기는 그냥 지워버려요? 무시해버려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재밌는 게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양자 압축이 됐잖아요. 네.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 그 조직 특보 위촉을 했는데 진보당의 홍성규 수석 대변인한테 이제 위촉장이 가서 반대로 갔네. 본인이 이제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특보 명단 이렇게 정하는 거 이런 게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외연확장, 그래야 이게 진보 인사 영입, 아니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열린 캠프. 아, 네, 2012년 대선이 진짜 진검승부 아닙니까? 양자우도로 박근혜 문재인이 붙었는데 박근혜 캠프는 임명장을 200만 장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캠프는 10만 장도 채 못 뿌렸어요. 네. 그때 1등이 우리 신계륜 전 의원이 1등했고 아. 제가 2등했거든요. 그 랭킹을 세웁니까 원래 그게? 아니 그냥 워낙 안 하니까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선대위 때 임명장 주는데 인사추천위원회 검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좀 그렇게 하니까 아무나 주지 말라고? 아무나 주지 말라고. 야. 근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길 때는 그때는 한 100만 장 이상 뿌렸을걸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런 임명장 이렇게 하고 특법 위촉하고 이런 게 본인한테 소속감을 주는 겁니까? 효과가 있어요? 당연히 진짜예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임명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급이 높아요. 그냥 보통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이에요. 어. 아 이렇게 임명장이 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임명장을 다 주면 그냥 직책이 아, 다 거기 붙어 있는 무슨 직책이 위원장이 세 보인다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누구도 위원장, 네. 누구도 네. 위원장. 그 당연히 허재무 말단 간사에 임명합니다. 위원장 안 임명장 하죠. 기분 나쁘지. 허재무 뭐 예를 들면은 문화예술 특별위원회 위원장 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막 감투 이렇게. 썼네. 그러니까 이게 2012년도 그때 박근혜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임명장에 그냥 그 직인 대통령 후보의 직인을 프린트로 안 하고 네. 도장을 찍었어요. 직인은. 아. 직인 도장을 그래가지고 그거 찍는 애가 발이 떨어지는구나. 관절염 걸렸겠네. 찍다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어. 그래서 알바를 써가지고 계속 쭉 이런 책상 앉혀놓고 야 너희들은 이것만 찍어 그래가지고 계속 이거 찍고 거기에 이제 직급별로 한 게 네. 장차관급은 무슨 특별위원장 어. 뭐 의원급은 위원장 네. 당협위원장급은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경력만 보고 그냥 자동적으로 다 생성하는 거구나. 다 줬어요, 네. 임명장. 검증도 별로 안 했어. 아니 그래도 맛이 이제 예를 들면 온라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로 보내는 것보다는 신문로 프린트아웃 된 그렇죠. 임명장을 상장 받아봤을 때 느낌으로 받는 내가 좀 거지. 뭐가 됐구나. 더 효과적인 거는요. 네. 그걸 이제 후보가 딱 수여까지 하는 거예요. 어. 수여하고 같이 사진 한번 딱 찍고 이거는 그냥 직방이죠. 아니 관광지를 그거 놀러 하다가 가는데 끝나는 예, 놀러 가는데 맛집을 들어가는데 네. 이런 상장들이 딱 걸려 있어요. 어떤 뭐 캠프에서 뭐 만약 이재명 후보 뭐 직인 딱 찍혀 있고 그것만 보고 이거 자랑을 하시더라고 진짜. 그렇구나. 엄청 근데 아, 요즘에는 예. 그냥 이렇게 이걸로 생성을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아 문자 뽑아서 파일로. 쓰시라. 그냥 이걸로 주더라고요. 네. 요즘. 아마도 2017년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선거 실무 총괄을 했어요. 한 30일 동안 하는 거는 그겁니다. 임명장 나눠주고 지지선언하고 이게 다예요. 아 조직하는 게 네, 네. 대부분이라는 하루 건데. 내내 그거 합니다. 맞아요. 아니 야? 더 착한 보험 진짜 열심히 하는 업체인데 네. 원래 보험 업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인맥이 넓잖아요. 그렇죠, 영업이니까 우리 선거 또.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합니까? 이제 뭐 지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2002년 노무현 경선할 때 네. 제주도가 첫 번째였어요. 네. 제주도에서 노무현이 3등했습니다. 울산에서 노무현이 1등하거든. 맞아. 1등할 줄 예, 몰랐어. 우리. 예. 그때 보험하시는 분들 우리가 썼어요. 아 선거 운동원으로. 네, 그 울산에서 1등하고 광주 가서 또 1등하면서 그냥 끝나버렸고. 야 보험의 승리였구나. 네, 노무현 네, 네. 대통령 아니 승리가. 그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네. 국민참여인단 모집을 했는데 아하. 뭐 조직적으로 하진 않았고요. 아니 네. 저도 이제 그 국민의힘 계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보좌관 하시다가 그 보험업계로 진출을 하셨는데 최근에 소식을 들어봤더니 해당 그 생명보험 업체에서 영업왕 하셨더라고. 야, 이거 그 정도로 사람을 연봉 많이 센데. 아는 자리인 어.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역 선거에서 좀 써먹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네, 진짜예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본선에서는 별로 의미 없어요. 본선에서는 경선에서는 엄청난 영향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왜 네. 특정 종교가 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니? 특정 종교가 홍준표, 윤석열 관계에서 누구를 지지했니?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본선에서는 의미 없어요. 근데 경선에서는 굉장히 영향력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거 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그렇군요.